안녕하세요, 해강원장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0.76%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뭐 긍정적인 부분하고 좀 부정적인 부분들 다양하게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연말 오늘 종가까지 마무리 됐으니까 사실 이제 이틀 거래에 남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또 카카오의 방향성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카카오는 오늘 뭐 장 초반에 상승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 좀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 저기 그 볼 수도 있었는데 실제 수급도 좋았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도 수급들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요렇게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은 좀 꾸준하게 팔았다. 보험 쪽하고 투자 신탁까지 좀 감안하면 요쪽은 좀 꾸준하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지속적으로 좀 팔아왔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담으면서 통체적으로 이제 총 계산해 보면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였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좀 들어왔었는데 반대로 이제 개인은 빠져나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아쉬운 모습은 주가가 생각보다 탄력을 갖지 못했다.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데드크로스는 낮죠. 오늘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5일 가격 이동평균선, 10일 가격 이동평균선 오늘 데드크로스가 낮고요.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5선 터진 이후부터는 5선 저항을 계속 맞고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파락한 다음에 음봉 캔들은 더 나쁘지만 개파락한 다음에 상승 양봉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왠 저가 매수세니까. 근데 이제 갭상승한 다음에 상승은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갭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음봉 전환, 고가 매도세는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안 좋은 조건들이 양쪽으로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갭 띄우고 누르고 갭 띄우고 누르고, 그쵸? 이거는 갭 하락한 다음에 음봉 전환에서 마감됐고, 이것도 갭 띄운 다음에 음봉 전환.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 갭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양봉 나왔으면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그림이 여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갭 하락한 다음에 상승 양봉으로 쭉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개파락을 했으니까 저가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으나 고가 매도세가 더 강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윗꼬리가 길게 달렸으니까. 여기 위로 가면 갈수록 누군가 여기서 많이 팔았구나. 그랬으니까 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데드크로스 과정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데드크로스, 그리고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여기 밑에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지금 위에 머리 쪽엔 가격 이동 평선, 단기 평선들이 위에 있고 또 단기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이 하단에 놓여 있으니 지금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목에도 그래서 기로라고 좀 적어놨는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잘못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상으로는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좀 더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주가 조정이 나올까봐 지금 불안한 모습인데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본캔들 하나 여기서부터 이탈됐으니까 5선이 하나 둘셋 4개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본캔들 5개째입니다. 5개째니까 5위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는 오늘 카카오가 이 종가 수준에서 내일 큰 폭의 변동성 없이 5선 정도에서 그냥 붙어만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52,000원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하고 또 닿는 선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52,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냥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최대한 이 5선에서 딱 붙어서 좀 버텨서 최소한 5선 돌파 정도 그림이라도 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고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또 바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내년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여기 20선을 발판 삼아 10일 가격 이동평균을 이렇게 내려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뭐 바로 치고 못 나가더라도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년으로 가면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좀 바짝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가격 이동평균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강조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늦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저 양도세 관련된 거 그거 이제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실제로 공포를 28일자로 변경했어요. 원래 1월 2일자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12월 28일로 공포되기로 지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연말이에요. 올해 말 28일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억 이상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매도 안 해도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매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틀 동안 한번 보세요. 이틀 동안. 그러면 양도세 이거 완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결정이 오늘 났으니까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는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까요? 대주주들이 양도세 관련돼서 부담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뭐 오늘부터나 아니면 뭐 늦은 금요일까지라도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만약에 지금은 뭐 연말까지도 좀 괜찮다 어쨌든 공포를 하게 됐으니까 시행하니까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주가는 반드시 빠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폐가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누가 이 주식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도 물론 고액자산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왕개미라고 할 수도 있고 대주주 개미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식시장을 흔드는 세력들은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에요. 특히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월등히 자본력이 세잖아요. 미국계 자본하고 유럽계 자본이 센데 그 자본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거 대주주 완화한다고 해서 막 시장이 미친듯이 날아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자꾸 시장에서 기사화시키고 뉴스화시켜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꼭 개미들이 많이 혜택 보는 마냥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총선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물론 대주주 요건에 이제 부합하는 그 돈 많은 개미들은 세금 혜택을 받겠죠. 근데 우리 그 외에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무관합니다. 이거 무관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진다 그런 것들은요 시장이나 이런 언론에서 뉴스 기사에서 이거는 내용을 얘기를 잘 해야지.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저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구나라고 오해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걸 저렇게 완화해주면 연말에 주식시장이 항상 오르겠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이게 많은 자본력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우리 ETF 펀드에 많이 편입돼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 있는 이런 또 대형 종목들은 또 어디에 편입돼 있을까요? 국내 ETF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 대형주들은 다들 어디에? MSCI나 이런 국제 펀드에 많이 편입돼 있어요. 해외 펀드에 많이 편입돼 있다고요.
이들은 국내 ETF뿐만 아니라 MSCI나 이런 쪽으로 많이 편입돼 있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 규모보다 해외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의 이런 큰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국내 시장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해외 시장 따라서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거는 해외 시장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1등 나라인 이 미국 시장을 기초 자산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ETF 펀드 상품들이 워낙에 큰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 따라서 많은 국가 지수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일단은 다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면 다 갭하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대주주 완화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 연말에 그러면 이틀 남았지만 이틀 무조건 안 빠지겠네, 더 올라가겠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관하다. 시장 상승과 하락에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미국이 한국 눈치 볼까요? 미국 시장이 야, 한국 시장에서 저 대주주 완화했대, 저 주가 지수 좀 끌어올려 줄까? 그럴까요?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쇼를 우리가 너무 우리가 거기 집중돼서 매몰돼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자기만의 이익들을 위해서 많이들 작업을 치니까, 언론 플레이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 역량에 따라서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뭐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 어쨌든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 정도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지수 오늘 일단은 5선 안 깨졌다는 것 측면에서는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코스피 지수 이렇게 라인을 좀 그어놨는데 2575포인트라고 좀 적어놨어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간 차트로 놓고 보면요, 5년선 정도의 차트거든요. 2575포인트 정도 전후가 5선 정도의 가격입니다. 자, 이틀 남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5년선 차트라고 했잖아요. 5선 연간 차트에서. 그러면 여기가 잘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5위평은 유지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간 차트에서 놓고 보면 지금 5위평, 12평, 22평 이렇게 구분되는데 5위평 정도는 그래도 유지되고 마감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지만, 인구 절벽에다가 뭐 저출산에다가 뭐 우리나라 지금 평가하는 게 아주 매련 없습니다. 향후 미래가 없는 나라로 이미 우리 한국은 해외 시장에서는 다 치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은, 우리 올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특히 수출 경쟁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수출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회복돼서 그래도 뭐 2%대 상승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일시적이나마 내년 초 상반기에는 그런 반도체 수출 또는 뭐 완성차 쪽, 자동차 쪽 수출 경쟁력이 좀 좋아져서, 그러면 주가가 한번 좀 더 내년 초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판이 되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5선 돌파는 매수, 이해되시죠? 5선 이탈은 매도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주식의 지읒자도 몰라도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 아시겠죠? 주식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5선 돌파돼서 5선 타고 넘어갈 때는 어쨌든 매수고, 5선 이탈될 때는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5선 무너졌었고, 그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 그 다음에 올해 초로 가면서 어쨌든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바닥 잡고 올라왔잖아요. 바닥 잡고 올라오면서 지금 5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단은 돌파는 해놨죠. 그렇죠? 이미 5선 돌파는 해놓은 거예요. 최근에 하반기 산타 랠리 되면서. 산타가 나한테는 선물을 안 줬지만
네,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카오가 좀 올라왔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5선을 회복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막판 이틀 동안에 이 거래일 남았는데 이 거래일 동안에 일단 이거 무너지지 않기를 좀 바라봅시다. 예. 그러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되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그 상승폭 자체가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그럼 그렇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독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삼성전자잖아요. 그쵸?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투자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니까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고 뭐고 코스닥이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종목들이 안 가요. 그쵸? 예, 삼성전자로 지금 수급들이 계속 몰려 들어가니까 이 거래량 보세요. 투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래량을 막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감안해 보세요. 예,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 게 없어요. 이 수급들 누구 수급인데? 이거 다 세력들 수급이잖아요.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 수급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선물 시장하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누굴 땡기고 밀고 하면서 지금 가격만 맞추고 있는 거지 시장 자체를 땡길 의지는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근데 그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땡기겠죠. 왜냐면 외국 놈들은 저희 야선 시장도 하니까 선물 시장을 컨트롤하니까 예, 결국은 미국 증시를 보면서 국내 시장 야선을 땡겼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을 주식 시장을 매일같이 장중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가지고만 올렸다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안 오를 때는 어땠어요?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았을 때는 어땠죠? 삼성전자 오르지 않았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올랐었잖아. 완성차들 막 들이다 땡기고 그쵸? 기아 당겨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당겨주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 종목들을 잠시 쉬게 하고 정체해놓고 물론 현대기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정체해놓고 2차전지 계속 눌러주고 있고 그쵸? 제약바이오 쪽 땡기면서 삼성전자 지금 계속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들이 저쪽 반도체 쪽 삼성전자 쪽으로 특히 계속 돈을 밀어넣고 있구나. 근데 코스피 지수가 안 가네? 저건 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종목 현물은 당기면서 선물인 코스피 200 지수를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못 가는 거예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돈들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그럼 좀 쉬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뭐 한 0.3%나 0.5%나 그냥 제자리 정도만 지켜주면 다른 종목들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이 차곡차곡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좀 쉬었던 종목들 특히 네이버 카카오 특히 쉬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2차전지 쪽도 쉬었지만 얘네들도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또 우리 카카오 못 간다 또. 그러면 안 되니까 2차전지 쪽도 조금 살살 올라가고 LG엔솔도 그렇죠.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만 놓고 보면 카카오가 지금 더 밀리면 안 되는데 더 밀리면 카카오도 본격적으로 주가 조정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52,000원까지 제가 가격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앞서서 이미 비중 조절 좀 해놓은 상태니까 조금 더 체크하면서 보고요. 어차피 올해로만 놓고 보면 이틀밖에 안 남았고 연장해보면 결국은 휴장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휴장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1월 2일날 개장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뭐 주식시장 변동성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연휴 기간에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밀리지 않고 자리만 좀 잘 지켜주면 일단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미친듯이 더 날아가지만 않으면 더 날아가면 일단은 카카오나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쉬어가야 돼. 한숨 내쉬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하니까 지금 삼성전자 우리 그 회원분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제가 매수 신호 요거 보고 의견 드렸는데 뭐 삼성전자가 뭐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담은 그래도 뭐 한 2, 3%라도 회복했잖아요. 손실이 그래도 꽤 줄었어요. 손실폭 자체가. 예.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면 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쉬어가고 여기서 좀 고가놀이하면서 좀 버텨주면 다른 종목들이 반대로 따라 올라간다. 우리 카카오도, 네이버도. 네, 그렇게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막 빠지면서 지수를 코스닥 막 지수 빼버리면서 삼성전자 주도해서 막 빼버리면 그때는 우리를 뭐 찾아야 돼요? 방어 주식을 찾아야 돼. 그럴 때는 현대, 기아, 셀트리온, 우리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면 돼. 얘네들 방어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 보시면 돼요. 방어 안 해주고 전부 다 파란불로 시퍼렇게 멍들면 그거는 주가 조정이에요. 주가 조정, 가격 조정. 지수와 함께 다 같이 조정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미쳤다고 우리 한국만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받았을 거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려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카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틀 동안은 52,000원 안 무너지면서 좀 버티는 게 가장 좋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상. 지금은 카카오가 뭐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이렇게 갭 띄워가지고 급등 날아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횡보를 기대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의 조금 온도차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반도체 쪽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주가를 주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당길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애플이 지금 주도하지 않아요. 나스닥을, 미국 증시를 매도 신호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애플이 오늘 밤에는 좀 올라줄까? 나스닥 지수 당길까? 아니면 애플 지금 뭐야 이거 생명선 터질 것 같은데 애플 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을 그냥 주도적으로 빼버리니까. 그럼 우리 한국 시장 자체가 흔들거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양도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상해 마감도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 마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감했습니다. 0.68%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68% 떨어졌습니다. 홍콩 쪽은 다 저쪽 박싱데이로 유럽과 같이 휴장했어요. 휴장했고 미국은 오늘 밤에 개장이 될 거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요 정도 상태로 한번 보시고요. 내일도 일단은 뭐 큰 변수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줄일지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줄일지 말지는 한번 내일 또는 모레 정도 한번 흐름들 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의견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들 추가적으로 더 의견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녁 늦은 시간 좀 편안하게 좀 보시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